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물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31%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제로에너지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이란 독일에서 처음 시도된 에너지 절약 공법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사용을 제로로 만든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에너지 절약 공법이 보편화되어 에너지 절감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은 지붕과 외벽, 그리고 창문으로 열 손실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에너지 절약 공법은 지붕과 벽체의 단열을 강화해 열 손실을 최소화시켰고 나가는 공기와 들어오는 공기가 열을 교환하게 만들어 환기할 때의 열 손실도 줄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일반인에게 분양된 아파트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가 절반가량 적게 들어갑니다. 1970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현장입니다. 이 중에 단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개의 주민 공용시설은 제로에너지로 구성을 했고요. 1970세대 단위 세대는 표준주택 대비 50% 절감된 냉난방 에너지 50% 절감된 에너지 절약 목표를 가지고 구현이 되었습니다.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땅속의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 보일러를 통해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옥상마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지나가는 바람 한 점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또 옥상마다 태양광 전지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주민들 공동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시설에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열을 교환하는 강제 환기구와 단열 성능을 강화한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조명 또한 열 효율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넓은 공동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별도의 관리비 없이 이 모든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빗물을 받는 대형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시설은 우수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에는 많은 조경시설도 있고 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조경수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 물도 에너지가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빗물을 받아서 조경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체 용량은 약 240톤 정도 되고요. 단지 내에 약 3개소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는 어떻게 열 효율이 이루어지는지 47평형대에 살고 있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신기한 제어판이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제어기는 환기 시스템 가동하는 제어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O2 센서에 연동해서 환기를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40ppm 정도의 CO2 레벨을 갖고 있는데요. 1000ppm 이상이 될 때만 환기가 가동하고 그 미만이 되면 환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가 위에 감지가 돼요? 네, 여기서. 그러네요. 갑자기 숫자가 많이 올라가네요. 800? 예, 800ppm 정도에서 최소 풍량이 좀 가동되고 있고요. 1000ppm 이상이 돼서
현재 환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환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 환기가 되었고 집안의 조명은 모두 백열등보다 20% 정도 전기 소모량이 적은 LED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이 아파트에 입주한 임경훈 씨네 가족. 그동안 냉난방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는 거의 난방을 사실 거의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도 한 20도 이상이 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이 정도면은 사실 약간 더운 정도, 그 정도로 이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에어컨을 딱 하루 켰었어요. 정말 힘들 때 딱 하루 켰었고 그 외에는 뭐 에어컨 킬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임경훈 씨네 지난 겨울 한 달 난방비는 평균 5만 원 선. 예전 30평대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 47평대 관리비가 더 적게 나와 무엇보다 그 점이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전 세계 어느 바다보다 큰 폭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수면은 지구 평균 상승치보다 3배 가까이 높아졌고 수온도 지구 평균 수온 상승치보다 3배 이상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한 8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도 올라간 게 0.7도 정도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경우는 한반도 경우는 그게 한 배 정도로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고 또 보고되고 있죠. 수온이 올라가고 아열대성 난류 어종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생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회로 즐겨 먹는 생선들을 통해 우리 몸에 기생충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았습니다. 되시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또아리 틀고 있죠? 지금 움직입니다. 오징어는 우리가 흔히 회로 즐겨 먹곤 하는데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래회충은 보통 2 내지 3cm 정도, 큰 건 6cm까지 되는데요. 고래회충은 위벽을 뚫고 다니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 구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장폐색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회로 즐겨 먹을 수 있는 뭐 고등어라든가 오징어, 요즘에 고등어회도 즐겨 먹는데 그런 갈치, 과거에는 귀에서 또 신선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로 구워 먹었던 것들이 동해안에 많이 잡히고 하면 신선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로 또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난류성 어류를 먹고서 이제 감염이 증가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농산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연구사업단의 박기환 교수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곰팡이 독소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곰팡이가 쉽게 자랄 수 있다. 그리고 곰팡이가 자란다면 그 중에는 곰팡이 독소를 생성하는 곰팡이도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곡물에 자라는 곰팡이의 종류도 많아질 것이고 독소의 양도 많아지고 독성도 더 강해지는 것이 앞으로 예측되는 현상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고온으로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 연구 결과 기온이 높은 남해안 지역의 농작물에서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플라톡신은 29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가열을 해도 제대로 파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곰팡이 독소가 생성됐다면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산에서는 잘 건조를 시켜서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통관리 단계에서는 온습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지난해 수확한 곡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한 대형 창고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전국적으로 집집마다 쌀벌레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쌀은 실온 섭씨 10에서 15도, 상대 습도 70에서 80% 상태로 보관할 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곡물들을 그냥 실온에 보관해도 되지만 더위가 시작되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거나 곡물의 성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를 따로 마련해 놓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는 저온 창고고요. 이곳에 보관 중인 곡물은 쌀, 콩, 수수, 사조 등 여러 가지 잡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기 위한 대형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로 보관된 잡곡들.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차량으로 운송되거나 조리를 위해 보관될 때까지 과연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이죠. 근데 여기 했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하잖아요. 우리 거기에 처음에 찍을 때 소포장을 해서 만약에 매장에 깔아놓으면 또 생겨. 온도가 바뀌니까? 그렇죠. 일반 우리 매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고온다습한 기후로 바뀌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 농산물들을 보다 안전하게 생산, 관리, 유통하기 위한 시스템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 같은 경우는 어떤 작물 생산 재배지의 어떤 서식지 변화, 작물 재배지 변화에 따른 대책 수립을 한다든지, 기상청은 또 기상 예보에 관련된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는 자연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런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2015년부터는 기초 지자체에서도 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